이번 특강에서는 제가 이제 최신 출제 경향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토픽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출제 예상 특강에서 출제가 안 되는 거는 국룰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 주시고, 실제로 출제 예상 특강에 출제 예상 뭐 또 아니면은 각 심화반에서 출제를 하는데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강사로서는 해당되는 토픽이 어떤 게 나올까 계속 생각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너무 깊이 볼 필요는 없지만 예상 특강에 대해서, 예상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지해 주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예상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기출 경향대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경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모든 토픽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겠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조금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는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브노트에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나올 확률이 뭐 되게 높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기본 토픽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시험에서 가장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시험 직전에 본 사람이 제일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험장에, 사실 서브노트는 그 전날 다 회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장에 가셔서 서브노트를 보기에도 또 시간도 여의치가 않을 거고, 시험장 가셔서 이런 게 나오면 쓰겠다라고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해서 나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기본 토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토픽이라는 게 이제 쉬운 토픽이 아니라 기출 분석하면은 계속 나오는 토픽들이 있거든요. 요즘 경향을 보면 기출을 변형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이제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면 기출 문제들이 한 6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기출 분석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보면 답안 가독성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답안 가독성이라는 게 이제 글씨를 잘 쓰고 뭐 도식을 잘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잘 정돈돼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답안지라고 하면 좀 정돈된 느낌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을 같이, 물론 병행해서 하시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답안 가독성이 조금 안 돼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답안 가독성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좀 일찍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가독성이 안 좋으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독성은 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이드 문제는 왜 나올까? 사실은 이거는 채점의 객관성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뭐 계산 문제의 유형과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 계산 문제를 대체하는 게 가이드 문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문제를 내면 채점하기에도 용이하겠죠. 가이드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문제를 조금 이번 특강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별 세부 문항이 증가되고 있죠.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많은 문항들이 나올 때 이거를 어떻게 구성해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항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점의 객관성을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교시를 하나의 문장으로 문제를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형의 답안들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채점할까의 하나의 방법으로 문항수가 많아졌을 것 같다. 그리고 문항수가 많아지면 저는 문항에 대한 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2, 3이면 아마 각 문항에 대한 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채점에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각 묻는 문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대답을 하는 게 점수 획득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문항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토픽들을 꺼내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많은 이제 도메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소공이나 IT 경영,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정형적인 도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도메인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선정한 게 보안이랑 인공지능이고요. 디지털 서비스는 뺐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이건 그냥 모래사장에서 뭐 바늘찾기 같은 거라서 여러분한테도 뭐 A가 아닌 것 같고 저한테도 A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저는 디지털 서비스는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뭐 현재 나오는 동향들, 그 다음에 그 동향들 중에서 기준을 좀 수험에 밀접한 관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에 또 나왔던 문제라든지 뭐 기존에 나왔던 트렌드에 이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공식력 있는 걸로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